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타로의 박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나의 다음 연애 상대는 누구일까에 대한 리딩입니다. 나의 다음 연애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 뭐 외모라기보단 분위기 정도, 그리고 성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떻게 이어지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뭐 다음 연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상대 곧 만나게 될 그 사람의 성향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막연한 얘기보다도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앞에 5가지 카드가 보이시죠? 이미지로 골라주실 분들 지금 멈추시고 이미지로 골라주세요. 자, 번호로 고르실 분들 번호 카드 보여드릴게요. 자, 번호로 골라주실 분들은 번호 카드 멈춤 해놓으시고 번호로 골라주시면 되세요. 5번, 1번, 4번, 2번, 3번 카드입니다. 자, 다 골라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자, 우리 1번 여러분들 리딩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조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면 우리 다음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번 나의 뭐 이전 연애가 어땠건, 아니면 이전의 연애를 뭐 안 했건, 다 상관없습니다. 나의 이전 연애 이후, 그 전 이후, 과거 이후 내가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인데, 자,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이런 연애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전에 어떤 연애를 했건 간에 이전에 있던 연애 자체에서 내가 되게 오랫동안 지금을 기다려온 느낌이에요. 이전 연애가 여러분에게 딱 맞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으시겠죠? 아니, 어떻게, 뭐 모든 연애가 어떻게 다 맞아요. 그쵸?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연애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연애에 대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가치관이 바뀔 수 없는 상대를 만났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해요. 아, 내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여지면서 사랑하는 게 예쁜 게 아니구나. 보여지는 거에만 치중하는 사랑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는, 다신 이런 사랑은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야. 혹은 이런 직군에 있는 사람은 만나지 않겠어. 라는 정도의 확립이 딱 섰어요. 여러분이 이 전에 연애가 오래 했다거나, 내가 이 전에 연애를 오래 했다가 끝났거나, 아니면 내가 연애 자체를 오래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 정말, 와, 진짜 큰 거 얻었다.
큰 경험 얻었다, 큰 교훈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연애, 그 상대를 만났었던 것 같아요, 직전에.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 나 아직 연애 안 끝났는데 연애가 조금 지치기도 하고 좀 이 연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 카드, 그쵸? 이 타로 리딩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왠지 아닌 것 같으니까. 확신을 좀 받고 싶어서 이 사람 맞나? 아니면 그냥 지금 그만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혹은 이 전의 상황에 되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무자비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감성적이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일본 분들이 무조건 내가 감성에 치우쳐가지고 막 진짜 중내 산에 막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계산 없이 막 행동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얻는 게 많은 거고,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 모든 것들을 경험으로 내가 다음엔 이런 사랑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성적이고 그냥 완전히 나는 뭐 사랑 하나에 올인하겠어 이런 스타일이었다면은,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렇게 다음은 그러지 말아야겠어, 이제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어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어도 계속 가고 싶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 얼추 맞는 사람 좋아하세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 기대하는 거, 이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 정도 기대해주고, 그쵸? 그리고 두 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활이 같이 되는 사람이길 원해요. 자, 봅시다. 다음 사람 어떤 사람일지. 다음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분하고는 조금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진짜로 어떻게 보면 내 동심이죠. 내 동심을 일깨워줄 것 같이 순수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에요. 상대를 만났을 때, 와, 이제는 왜 그런 말 있죠. 야, 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일 오래 간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으니까. 그쵸? 아니죠? 고등학교 때 친구가 다 같이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정말 허다해요. 근데 그때 그 시절 내가 품고 있던 그런 이상형, 그런 이상향의 모습에 가까운 뭔가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되게 막 뭔가 사색 이런 데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뭔가 순수한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때 내 어린 시절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알찰 거예요. 너무 튀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두리뭉술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 차갑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강렬한 인상은 아니에요. 차가워 보이고 무미건조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시크해 보이고 본인만의 그런 독보적인 아우라가 있는데, 그게 빛이 나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왜 그늘진 곳에 서늘한 느낌이 드는 인상 있죠. 그런 인상이라고 나와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직전 연애가 별로 안 좋게 끝났을 수 있어요. 본인의 트라우마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본인 일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꾸준히 해왔을 거고,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폭을 넓게 보는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서 오래 하는 일을 했거나 한 자리에서 오래 공부를 했었거나 뭔가 내가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해도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쭉 꾸준히 오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성향이 더 가까워요. 왔다 갔다 하고 자유분방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면이 있을 순 있어요. 근데 나쁘게 말해야 고지식한 거지, 좋게 말했을 때 이분은 꾸준한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고 끈기 있고 내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끝까지 가고 이런 느낌, 그런 게 있고, 여러분 앞에서 굉장히 좀 머뭇머뭇거릴 거예요. 두 분이 만났을 때 완벽하게 막 누구 한 사람이 막 튀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느낌보다는 이분도 여러분도 머뭇머뭇할 거예요. 이 사람 맞아? 저 사람이 내가 찾던 그 사람 맞을까? 이분도 왜 연락 안 오지? 이 여자 이 남자 마음이 뭐지? 서로가 좀 다른 의미에서 간을 볼 거라고 나와요.
왜냐, 누구 한 명이 막 적극적이지 않을 거거든. 왜냐, 여러분도 조심스럽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생각도 많고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두 분 다 막 스파크가 튀고 막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연애 자체가 불안정하진 않아요. 그쵸? 기다렸던 사람이다. 기다렸던 사람이란 느낌이 들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이다 싶고 내 사람이다 싶으면 다 오픈할 거예요. 다 얘기해 줄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따뜻하게 어느 적정의 온도가 됐을 때에는 그 온도 그대로 같이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하고는 어릴 적 얘기, 그쵸? 막 내가 원래는 어릴 적 얘기 이런 거 안 했어. 근데도 이 사람이랑은 어릴 적 얘기 막 하게 돼. 막 진짜 나의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막 보여주게 돼. 유치하게. 이럴 수 있어요. 이분하고 여러분하고는 만약에 만나시게 된다면 결혼 얘기까지도 오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입방정을 막 떨면서 우리 결혼 언제 할까? 이런 느낌보다도 아, 저 사람이라면 진짜 결혼하고 싶다. 저 사람이라면 같이 하고 싶다. 근데 이거 두 분 다 느끼실 거예요. 왜냐? 이분도 되었던 게 있고 그걸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치유해 가는 걸로 나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연애의 어떤 연애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그 시기에 하필 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사람이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 1번 분들은 진짜로 만나시게 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세요. 그럼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결혼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나는 그냥 사랑만 하기는 너무 지쳐요. 그냥 내가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건, 뭐 적정 결혼 정년기건 뭐건, 나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건,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굴 만나더라도, 나 지금 이 사람이랑 당장 결혼할 건 아니지만, 그냥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여러분이, 이번 여러분들이. 이젠 지친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만 좋아하다가 찔끔 좋아하다가 말고, 잠깐 불타올랐다가 끝나고, 내가 이 사람이랑 잠깐 막 진짜 미친 듯이 스파크가 튀었다가 갑자기 식어버리고, 막 이런 게 이제는 심적으로 너무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가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여러분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완벽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나는 별로 생각을 안 해. 근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 현실이 막상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 준비하고, 그죠? 예식장 알아보고, 뭐 스드메라 그러죠. 웨딩드레스 알아보고 막 양가 부모님 만나고 뭐 하고 내가 뭐 얼만큼 준비했고 집은 어떻게 할 거고, 이것 자체가 내 현실에서는 조금 너무 머나먼 얘기 같아서 그냥 마음으로는 정말 가정을 꾸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좀 안정되겠다. 오히려 이제는 그냥 연애보다도 뭔가가 좀 내가 안정감이 있는, 끝이 미래가 조금은 보이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막상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밀어붙이거나 다 괜찮다고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막상 이 결혼이나 무슨 우리가 만나다가 결혼을 내가 막 밀어붙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상황상, 내 현실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게 가족 문제건, 여러분의 재정 문제건, 여러 가지. 나의 트라우마건 뭐건.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을 같이 껴안고 가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내가 마음만으로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전엔 마음만으로 마음이 가고 흔들리고 뭐하고 이러면서 연애를 했겠죠. 근데 이제는 나는 현실적으로 내 현실까지도 안고 가줄 수 있는 사람, 내 현실적인 문제, 내 상황들 이것 자체도 같이 책임져주고 갈 수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가정을 이루고 뭐 할 때 맞는 사람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쵸?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들게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할 수 있는 사람, 같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뭔가가 막 대화가 안 되고 이런 사람 말고 진짜 그리고 이제는 이번만큼은 이 사람이 뭐 다른 것도 다 좋고 뭐 마음적으로 다 좋다 이거예요. 외모도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거 다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나에게 결혼을 위해서 나에게 조금 어느 부분 좀 이렇게 나를 그런 여자 혹은 그런 남자로 보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되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 혹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로 생각해서 다가오는 사람이면 좋겠다.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애지만 이젠 연애만으로 끝이 아닌. 자, 상대방 어떨까요? 상대방 보면 상대방 또한 마음처럼 뭔가가 되지 않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다만 좀 많이 바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능력이나 재력이 좀 뛰어나요.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요.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거나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되게 기댈 수 있는 나이 차이랑은 상관없이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 기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상당한 재력가, 능력가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본인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본인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이제 뭔가 얻는 수입이 있다든지 내가 원래 메인 직업이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서브 직업이 있다든지 뭔가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해외에 왔다가 온 경험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본가는 지방에 있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돼서 내 집은 지금 잠깐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은 서울에 있다든지 아니면 서울이 본가고 지방에 잠깐 내려와 있다든지 뭔가 거리 차이가 좀 있는 시간상의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상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분이 재력가, 능력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어때요? 바쁘겠죠? 사실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바빠서 이분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내 전 연애가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는 전에 연애가 뭐 바빠서 뭐 내가 못 챙겨줘서 뭐 그랬다 라는 말을 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이 마음에 드니까 그쵸? 만났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이분은 사실상 그럴 능력이 돼요. 그럴 능력이 되고 내 사람이다 싶으면 아낌없이 뭔가를 해주려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분이 만나시게 됐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요. 되게 유머러스하고 막 호탕하고 호인이고 이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되게 좀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에요. 얼굴 생김새도 그래요. 몸도 되게 다부져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왜 보면은 피부가 하얀 편일 것 같기도 한데 보면 되게 다부진 분들 있잖아요. 체격이. 뭔가 벌크업을 하셨다던가,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래도 자기 관리 잘 하신다거나 아니면 타고난 체격 자체가 조금 있으신 분들, 만약에 키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부진 분들, 이런 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굴 자체는 그렇게 막 잘생긴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그 아우라가 있어요. 사람 자체가 이게 좀 내가 쌓아 올리고 뭐하고 이런 프라이드나 자존심, 뭔가 자존감,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경험이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무시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살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이분하고는 만나시면서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외로울 수 있다고는 나와요. 이분 만나면서.
새로운 연애 상대가 무조건 다 좋을 순 없죠. 그렇다고 막 무조건 제가 막 안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분 만나시면서 조금 외로울 순 있어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조금 바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거나 아니면 내가 딱히 혼자 있진 않았어. 근데 자꾸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연락을 내가 자꾸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분을 만나시면서 만약에 정말 이런 상대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이분에게는 여러분 또한 조금 좀 내가 꼭 피곤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도 이 사람한테 정확히 감정적으로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딱 정확히 뭔가를 항상 표현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 표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일, 그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똑바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지금 제가 2번 분들이 원성을 좀 살 것 같긴 한데 이분이 뭔가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럴 정도로 본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을 만났을 때 내가 채워지는 부분보다 조금 외로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좀 과감하게 끊어내셔도 돼요. 제가 지금 2번 카드 분들을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러시겠죠? 아니 내가 새로운 연애 하면서 행복하려고 들어왔더니 저런 말을 하고 있다. 근데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음 상대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러고 계시다가 다음 사람을 만났어요. 무조건 행복하기만 할까요? 사실 연애가? 결혼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 다음 사람이 진짜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고 과감히 끝을 내시거나 두 분이 타협을 보시거나 이 다다음 사람과 만나시면 돼요. 아셨죠? 다음 사람은 하여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여러분 리딩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 자, 여러분 아직 안 끝나신 분 있죠? 마음속에. 이거 지금 3번 리딩 들으려고는 하는데 아직도 뭔가 마음속에 뭔가가 남아있는 분 있죠? 가끔 생각나거나 그 사람 잊으려고 만나고 싶다거나. 그죠? 근데 다른 사람 만나도 왠지 내가 이 사람한테 못 벗어날 것 같은 느낌 들거나 이 사람 생각 계속 날 것 같아서 이 사람보다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사람보다 괜찮고 이 사람보다 섹시하고 이 사람보다 잘생기고 이 사람보다 예쁘고 뭐라도 끌려서 매력적이어서 내가 이 사람 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상대방 분도 어지간히 상처받았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눈치챌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일단은 계속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요 결심이 섰다고 나와요. 어떻게? 나는 아무래도 나는 이 전에 내가 이 사람 잊고 있던 뭐건 간에 좀 새로운 사람 확실히 만나야겠어. 나 안 그러면 나 얘한테서 못 벗어날 것 같아. 나 얘 생각 계속 날 것 같아. 나 그래서 이제는 좀 누구라도 만나봐야겠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사람 안 좋아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야, 친구들이나 누가, 야, 근데 너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다 직업이 그렇게 좀 평범한 직업은 아니지 않아? 왜 너가 만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다 바빠? 왜 너가 만나는 사람, 야, 누구여도 너라면 힘들 것 같아. 이런 사랑을 자초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계셨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야, 일반 회사원이나 이것도 그런데 야,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일단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나를 재밌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재밌게 해주는 게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웃겨도 재미가 없겠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을 꼭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저도 사람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좋아할 법한 사람이 눈에 가기 마련이거든. 그죠? 근데 보면 왜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자기만의 끼가 좀 넘친다거나 그죠? 내가 여자가 한둘이 아닐 것 같은 남자이거나 뭔가 그래 보여. 근데도 뭔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조금 하면은. 그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사람을 잊기 위해서 그 연애를 할 거야. 근데도 나는 일단 매력적이어야 돼, 무조건. 난 이전 연애에서 얼만큼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는 남자가 뭐 예를 들어 성적 매력이 있어야 되고 남자가 뭐 이 부분은 특출나야 되고 남자가 뭔가 나를 확 끄는 게 있어야 돼. 처음부터 좀 이렇게 확 끌어야 돼, 여러분들은. 잔잔한 사랑엔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게 아무리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자, 상대방 남자 볼게요. 다음 여러분의 연애 상대예요. 이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정반대의 사람일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냉철해요. 그리고 쉽게 마음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뭐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이상형은 얼굴이나 이런 거는 나랑 내가 내 이상형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그저 그랬는데 보니까 은근히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자꾸 원래 여러분 이상형 아니었는데 계속 생각나. 계속 뭔가 이렇게 아니 딱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한 자신감이 있는지 나한테 막 목매달지도 않고 나한테 막 급하게 조급하게 연락하지도 않고 나한테 막 연애가 급하다는 듯이 뭔가 빨리 진전하려고 막 애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아니 이 사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고집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분은 키가 크거나 만약에 키가 큰 게 아니라 그래도 몸집 자체가 그렇게 막 크고 막 우락부락하고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그쵸? 선이 좀 남자나 이런 사람이라 해도 선이 좀 곱거나 그쵸? 그런 느낌도 많이 들 것 같고 이 사람 분위기 자체를 만약에 이 외모적으로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뭐 맞든 안 맞든 분위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겨울이 되게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겨울. 겨울이 되게 많이 생각나고 왠지 갈색이나 그쵸? 브라운 계열의 옷이나 블랙 색상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고 깔끔한 거 그냥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한 스타일 있죠? 뭐 트렌디한 거 이런 거 유행 이런 거 그냥 아니야. 그냥 되게 군더더기 없이 그런 스타일일 거예요. 좀 냉소적이라거나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분하고 여러분하고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은 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떤 모임이던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알게 될 것 같아요. 지인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다거나 뭐 아니면 내가 그냥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손님으로 왔건 뭐 거래처 사람으로 왔건 회사 사람으로 뭐 연결이 되건 뭔가 원래는 내가 맨날 보는 어떤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게 되거나 누가 이어주거나 친구의 친구라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고 항상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으실 거예요, 두 분이. 거리가 있으실 거고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남자가 이래야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뭔가 보수적인 뭔가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처음에는 되게 뭐야 뭐 자기가 모자랐다고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도 한 번 자기 사람이 되면 여러분 되게 많이 챙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처음에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여러분하고 연락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야 뭐야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나 안 좋아하나? 이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이런 식일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딱 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이다 라고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이어지거나 자꾸만 연락이 끊길만 하면 닿는다거나
뭔가 오히려 뭐 맨정신일 땐 그렇다가 술 먹거나 이래서 전화하게 되면 오히려 막 진심을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왜 이렇게, 선입견이 가득 차 있으세요? 그죠? 어? 어지간한 사람은,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렇다고 누구 좀 보고 하면은 단점부터 쫙 스캔하고, 말하는 건 왜 저래? 아니, 왜 저렇게 먹어, 밥을? 아니면, 아니, 눈을 또 어디를 저렇게 보는 거야? 사람 말하고 있는데. 혹은, 뭐 이렇게 뭐 걷거나 하면 걸음걸이는 왜 이래? 혹은, 아니, 딱 쭉 봤어. 위부터 아래까지 괜찮은데, 뭔가 신발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그냥 어떤 사람을 볼 때, 사실 장점보단 단점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우리 4번 여러분들이 단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좀 결벽증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다. 이분들 같은 경우 사실 성향상으로만 보면 이분들 연애 안 한 지 좀 되셨거나 연애를 한다 그래도 자꾸 짧게 짧게 끝났다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별로라 그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자꾸 소개팅에 나와가지고 그냥 지금은 잠깐 쉬자. 그냥 연애하지 말자. 이러고 있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단점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못 참아 하는 것만 아닌 사람이 있으면 돼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4번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들은 전 이것도 좋아야 되고요. 저것도 좋아야 되고요. 뭐 또 이것도 좋아야 돼요. 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하나만 아니면 돼요. 저는 이것만 아니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있으면 좋고요. 뭐 이렇게 해서 남자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전 남자가 이러는 게 싫어요. 여기에 더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레이더망에 딱 걸릴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것부터가 너무너무나 힘들다. 어쩌면 차라리 완전히 그냥 무슨 매칭 사이트에 가서 내가 만나거나 근데 또 하필 내가 매칭 사이트 이런 데는 또 정말 싫겠죠. 그쵸? 선입견 또 가득하시니까. 근데 하필 거기 나온 남자도 만약에 예를 들어 나도 싫어. 나도 여러분처럼 막 그런 거 싫어하는데 억지로 어떻게든 막 내 눈에 차는 여자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들어가 볼까 해갖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사이트건 뭔가를 해서 두 분이 만나시게 되는 경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사람 또 그 남자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주변 분들이 이어주거나 아예 야 너는 이런 사람 만나야겠더라 하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번, 3번, 4번, 5번, 1년 이렇게 알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친숙하게 다가와서 내 스타일 아니었는데 훅 하고 어느 날 내 일상에 들어온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분 볼게요. 남자분 정말 추진력 있어요. 남자분은 상대방이 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자, 상대방 분은 정말 추진력 있고요. 정말 되게 보면 이럴 거예요. 야, 저게 진짜 그 남자다.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사실 좀 여자분, 남자분 쪽에 좀 치우쳐진 리딩이긴 한데 사실상 그래요. 이 4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야,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운동을 안 한다 그러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취미 이런 거 있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왜 여러분 어깨나 이런 거 딱 봐도 우락부락하고, 어깨 좀 있고, 등 좀 넓고, 그쵸? 그런 사람들 있죠? 옷을 딱 입으면 벌써부터, 와, 좀 뭔가 이렇게 맵시가 나. 근데 그게 호리호리하고 모델 같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냥 풍채가 딱 있어요. 그 멋있는 딱 그 근육이 잡힌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되게 그냥 반팔 하나만 입어도 멋있다. 이런 느낌 딱 들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상 강해요. 이분들이 쌍꺼풀이 있건 속쌍꺼풀이 있건 무쌍이건 상관없어요. 인상이 강할 거예요. T존이 부각된다거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거나 확실히 강한 면이 있어요. 딱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건 아니건 이 사람이 연애 상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분은요, 자수성가했어요.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고 자기가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볼 때 되게 실리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지간한데 굳이 돈 안 써야 될 땐 안 써요. 근데 써야 될 때는 막 진짜 막 왜 고가의 어떤 그쵸 명품 브랜드가 딱 하나씩 있거나 뭐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거나 뭔가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만약에 상대가 아직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어른이 아닌 경우 뭔가 이렇게 20대거나 이런 분들이 보실 때라고 한다면 막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다니는 것 자체에서 남한테 꿀리지 않게 하고 다니려는 면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돈을 허투루 쓰진 않더라도 내가 하고 다니는 거, 내 사람, 뭐 이런 거 챙겨주는 거 잘할 거고, 그런 게 있어요. 나 스스로도 좀 이렇게 막 굳이 이렇게까지 없어 보이게 하고 다니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하고 만나시게 됐을 때 보면 여러분 엄청 많이 챙겨주실 거예요. 선물 많이 해줄 거고, 뭐 하나 한다, 뭐 하나 어디 예약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딱 그냥 있어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감각이 있다, 센스가 있다. 되게 좀 뭔가 사람이 뭘 안 해. 내 마음을 안 해. 이 분위기를 좀 안 해. 은근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투박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줄 수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주고 정확히 밀고 가는 스타일. 이분이 먼저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한테 고백할 때 그 표현력이 사근사근하거나 나긋나긋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니면 됐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거 뭐 딱히 없네? 보니까 막 완전 내 이상형은 아니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해. 내가 싫어하는 막 이렇게 막 뺀질뺀질하고 막 말만 막 그렇게 막 하고 말로 뭐 어떻게 하려고 얼굴로 막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 안 하고 되게 무던하고 이런 게 있어요. 생활력 되게 강하고 이런 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이 마음을 콩닥콩닥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여러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여러분들 리딩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 5번 여러분들. 5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5번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줄 보러 가거나 뭘 하거나 갔을 때 완전 대장부다, 여장부다. 여잔데도 불구하고 성취욕, 승부욕 이런 거 엄청나시죠? 소유욕 이런 거. 그죠? 내가 뭔가 이끌고 내가 가야 되고 사업가 기질 있고 승부욕도 있어서 지면 안 되고 사람들 관리하고 뭐하고 내가 이렇게 앞장서서 뭔가를 막 다 쟁취하고 이끌어 가야 되고 이런 스타일인데, 내가 이러다 보니까 좀 나를 부드럽게 그냥 내 마음이라도 안정되게 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로서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뭐 현모양처를 바라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에 관심이 없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남자가 없을 것 같거든. 나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난 좀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다 내가 좀 이렇게 막 이러려 그러면 뭐 뭔가 자격지심을 뭐 받는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괜히 눈치 봐야 되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의 커리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상관없어. 이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쵸? 사람은 어느 정도 본인과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으니까.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어떤 직업이든 뭐 대단하게 휘황찬란한 직업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자기 일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 꿈이나 목표 있고 이런 거 있대. 나한테 자격지심 갖지 말고 내가 이러는 거 삐뚤게 보지 말고 내가 일하는 거 정말 자유롭게 응원해주고 같이 윈윈할 수 있고 대신 내가 좀 너무 이렇게 일이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박증도 심하고 막 너무 이게 머리가 아프고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니까 나를 좀 이렇게 온화하게 해줄 수 있는 바다같이 좀 그냥 편안한 사람 있죠. 마음 편안한 사람, 감정 기복 없고 이런 사람 원해요. 되게 원했을 거예요. 아, 제발 나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기복 없어라. 제발 나한테 자격지심 느끼지도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일은 일이라고 알아듣고 일이 왜 일이냐 너는 뭐 일을 왜 일로 알길 원하면서 이처럼 말하냐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한테 하지도 말고 무던히 그냥 왜냐 여러분도 막 지치고 이러고 있으면 일 때문에도 미치겠는데 사랑 때문에 분명히 일 놓치신 분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연애 못하겠는 사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원해요. 다음 사람 봅시다. 다음 연애 상대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연애 안 했을 거예요. 왜? 여자가 내 맘 같지 않아서.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여러분들 되게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다음 분은. 다음 연애 상대는 그럼 가끔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아, 뭐야? 아, 저는 너무 또 막 직전 연애랑 이전 연애에 저 말고 다른 여자한테 막 상처받았던 사람들 싫어요. 막 전 그런 거 싫어요. 아픔 있는 남자 싫어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는 되는 게 뭔지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뭔지 그리고 내 마음 다해서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처럼 무조건적으로 속도를 내려고도 하지 않고 시간이 주는 미학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들을 깨달아 보기도 하고 마음처럼 안 되는 것도 깨달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한다거나 뭔가를 막 이렇게 막 부딪힌다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고 자연스러운 게 좋다라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적어도 진짜 자격지심 이런 거는 없어요. 이분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되게 멋있다고 해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뭐 하고 이러는 거에서 여러분들을 멋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보통 이렇게 말해주기 쉽지 않아요. 나 오늘 일 끝났어. 그러면 아 그래 뭐 고생했어. 이 정도로는 하더라도 와 너 일하는 거 되게 멋있다. 너 일하는 거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나 너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분도 찾았어요. 근데 안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한 거 있죠. 뭔가 내가 이렇게 애정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좀 내가 표현이나 이런 게 좀 서툴거든요.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채워줄 거예요. 오히려 애교도 많을 거고 이분은 본인이 오히려 더 그냥 자기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게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도 들고 때론 친한 친구 같기도 하면서 가끔은 뭔가 왜 이렇게 나한테 뭐 내 눈치를 좀 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치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적어도 막 왜 저래 이랬다가 막 질린다거나 이런 감정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냐 섬세하게 잘해줘. 다정다감해. 막 알아줘. 그러다가도 본인 일할 때는 그냥 확 일하고 계속 이거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집착하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두 분이 대화는 충분히 하셔야 돼요. 왜냐 서로가 싸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서로가 싸우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싸움 자체를 한 번 하게 되면 확 끝나버릴 수 있어요. 아, 너 나 싫구나. 너도 나 싫어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를 자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그럼 5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도 재미난 주제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